중고책으로 꽤나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는 희귀 절판 시집인 허연 시인의 첫 시집 불어난 검은비가 20년 만에 개정판으로 나왔다. 초판 당시 세계사에서 나왔던 것이 개정판은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20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책 가격도 4,000원에서 12,000원이 되었다. 절판되었다가 재출간되는 책 가운데 시집이 재출간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최근 문학과 지성사는 문학과 지성 R 시리즈를 통해 절판된 시집 가운데 엄선하여 재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범위를 좁혀 재출간되는 시집은 그만큼 시대와 세월을 건너뛰어서도 시의 생명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라는 것이다. 재발간 시집들을 찾아 읽어보면 재발간될 만한 시의 힘과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론이 다소 길었다. 90년대 중반쯤 어디서 어떻게 허연 시인의 첫 시집을 구입했는지 기억이 분명치는 않다. 그것도 초판 1세본을 말이다. 당시만 해도 세계사 시인선은 꽤나 잘나가던 시인선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봐도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는 북 디자인과 시인들의 면면이 주목할 만했다. 오래된 만큼 제본 상태가 좋지 않아 낡은 티가 난다. 개정판에 대한 시집 소개글 가운데 일부를 옮겨와 봤다. 해설을 쓴 평론가는 죽었고 시를 쓴 시인은 사라졌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시인 김경주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어난 청춘들은 이 시집을 필사하며 돌림병을 앓았다. 바로 그 전설의 시집 불어난 검은피가 출간 20년 만에 부활했다. 바로 그 전설의 초판 시집의 자서부터 읽어본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헛수고에 지쳤을 때, 그 고통의 악습과 매혹에 차라리 고개가 끄덕여질 때 시를 썼다. 외따로 떨어진 무수한 불유쾌한 말들의 조합, 시라는 것이 내게는 면벽이나 환희에 가까웠다. 도를 지나쳐버린 가족과 친구들, 나를 악마로 기억할지도 모를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개정판의 자서도 함께 읽어본다. 패배한 공화국이었지만 묻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누가 내게 이 시집은 어떤 시집이냐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실린 시의 일부를 들려주겠다. 지옥에서 듣는 빗소리. 정의는 반드시 이기지 않는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통은 얼마나 힘겨운가. 감화되지 않는다. 함께 사는 건 함께 죽는 것. 치열하고 아쉬운 것. 우리는 특별한 의심 없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교육받는다. 세상 물정 모르던 어렸을 때의 일이다. 지금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물어본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까? 각자 어떤 대답을 하는지는 확인하지 않겠다. 나의 대답도 들려주지 않겠다. 다음 시는 내가 나비라는 생각의 일부다. 내가 나비라는 생각. 그대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비를 맞았을 것 같은데,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노을 앞에서 온갖 구멍 다 틀어막고 사는 일이 얼마나 환장할 일인지. 머리를 감겨주고 싶었는데, 흰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대에게 도적이었는지 나비였는지 철진한 그놈의 병을 앓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대에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 이 나라에 살지 않는 것, 이 시대를 살지 않는 것. 내가 그대에게 빗물이었다면 당신은 살아있을까? 강물 속에 살아있을까? 시집에 대해 말한다고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나 막막했다. 시집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말이다. 시는 알아가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시는 없다. 시집을 읽고 그때그때 느낄 뿐이다.
그저 시집이나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거리들을 꺼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읽고 좋았던 시나 그 일부를 읽어보는 게 전부다. 많은 시를 읽을 순 없으니 조금 더 읽어보는 것으로 영상을 마친다. 방문 앞에 와서 울다. 살아선 말드듬이었던, 죽어선 시인이 되었을 친구가 반쯤 열어놓은 방문 앞에 와서 울었다. 포도주가 먹고 싶다며 몰랐던 슬픔이라며 말라 비틀어진 달빛을 쥐고 와선 울기만 했다. 젖은 흙 냄새가 코를 찌렸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동행이 골목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철없는 개들도 모르게. 기억해, 너희 방을 지키는 건 어둠이라는 걸. 살아있는 나도, 희미한 종탑에 번져가는 새 새끼들도 지금은 어둠뿐인걸. 벽제행. 올해 드물었던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벽제엔 키 큰 나무들이 살지 않는다. 눈발을 날리는 바람이 있을 뿐. 몇 번을 지나쳐가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죽음일지도 모른다. 군용 트럭에 실려온 앳된 초상이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시립 장제장. 산들이 보는 앞에서 한없이 작은 눈송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었다. 억울해서 어떡하냐며 서럽게 우는 건 항상 여자들이지만 그것을 보고 입술을 깨무는 건 이곳에선 남자들의 일이다. 돌아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눈을 맞는다. 울기 위해 살자. 살아서 천천히 이 길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 꽃들이 얼어붙고 있었다. 벽제에서는 사람들이 하늘을 자주 올려다본다. 부르지 못한 이름들이 어두운 하늘에 가 박힌다. 누가 올라왔던 길을 내려다본다. 여기에 몸을 누인 사람들은 많지만 잠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벽제에선 아이들도 말을 하지 않는다. 문조차 소리내어 열리지 않는다. 침묵해야 한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첨탑 위의 새들도 이곳엔 앉지 않는다. 너무 오래 말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두워진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다. 눈이 그치고 검은 굴뚝이 하늘로 걸어간다. 사람들의 어깨에 힘이 없다. 살아서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꾸 뒤돌아본다. 하지만 이곳엔 손댈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돌려주어야 할 슬픔은 넘치는데 다 버려두고 가야 한다. 살아서 느린 걸음으로 가야만 한다.